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특검이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로 내란의 법적 외관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자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내란 동조자 아닙니까? 15년이 아니라 150년이 마땅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저보고 판결하려면 150년입니다. 아니 150년도 부족해요. 이게 개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국사범이라고. 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공동체를 유린한 것이고 전쟁이 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는 그런 형량이 있거든요. 200년, 300년. 인간의 자연수명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형량들이 있잖아요. 네. 150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긴 하고 먼저 김건희 문자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제 이어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문자 또 공개됐는데 여기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재촉하며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2달 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 달 비공개 수사를 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게 언제예요, 김건희 씨가? 자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척이 없냐며 체근하는 문자도 함께 보낸 5월 15일과 같은 날 그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5월 15일 이때가 언제냐면 되돌아보면 디올백 수사한다고 나선 서울중앙지검장 차장을 수사를 못하게 전격 교체한 게 5월 13일이에요. 그러자 이원석 총장이 그래도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말을 했죠. 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 말은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서 틀어주기도 했었는데 잠깐 봅시다 다시.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런 식으로 표현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전날이 이제 5월 14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는데 총장이 계속 수사한다고? 라는 말을 한 5월 14일 다음 날 그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문자와 함께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도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지검과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인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을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보냈다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희 씨가 저런 분석을 할 능력은 안 되고 누군가 검찰 내부 동향 보고를 김건희 씨한테 한 거예요. 네. 그걸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이니까 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 그런 취지로 보낸 거라고 봐야죠. 제가 어제 아침에 3시간 방송하고 밤에 또 늦게 3시간 네. 녹화를 하고 가장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혀가 잘 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정신 차려 기본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런 취지로 보낸 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왜 보내요? 응?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검찰 내부가 그렇구나. 아유 재밌어. 같이 웃어보아요. 그러려고 보냈겠어요?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건데 그 이후로 실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도 이루어졌고 검찰이 디올백도 무혐의 처리했고 도이치 주가 조작도 다 털어줬으니까 다 김건희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자기가 막 검찰총장한테 보내 문자. 내 수사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왜 수사 안 해? 검찰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조치해. 그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카메라 잡힐 때마다 목이 딱 힘주고 막 고개 뻣뻣하게 들고 영장 심사 받을 때도 센 척하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외쳤잖아요. 김건희 따까리. 저렇게 불릴만 했어요.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 그런데 김건희 씨만 계엄을 몰랐다고? 웃기고 있네. 근데 아직도 김건희 내란 관여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죠. 네. 어제까지 김건희 씨에 대한 직간접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저는 이 김건희 씨의 내란 관여가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거기서 내란의 진짜 속살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특검이 무언가 찾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이 그렇게 한 줄을 썼을 텐데 그게 뭘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거라고 추정한다고. 네. 특검이 비아폰에서 뭔가 찾아낸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네. 비아폰 데이터는 진작에 다 지워준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지난 1, 2월 달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다 덮어쓰게 될 텐데. 근데 이제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7월, 8월 됐는데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8월 말에 비아폰의 보안 서버가 네. 그대로 남아있다. 경호처조차 잘 몰랐었다는 단서를 달고 몇 줄이 뜬 적이 있어요. 기사가. 저게 전부예요. 기사에. 네. 경호처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서버에 비아폰 서버 데이터가 보존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사 뒤에 경호처조차 인지 못한 보안 서버다. 이렇게 단서가 달렸는데 저게 정말 경호처가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경호처가 모른 척하고 나중에 수사를 위해 남겨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게 8월 말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비아폰 관련 기사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그 이후 후속 기사가 없거든요. 저거를 분석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저는 저 보안 서버를 정밀 분석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노상원을 롯데리아에서 만났다고 하는 소위 롯데리아 해동에 갔던 군인들이 노상원이 김건희와 통화하는 걸 2번 봤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봉지욱 기자가 취재해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노상원이 비와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네. 해서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어요.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했는데 매불쇼 영상을 들었네요. 예,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봤다고 하는 진술은 있는데 저거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뉴스. 노상원은 계엄 전에 사용하던 비아폰을 계엄 이후 반납하고 계엄 이후 2번째 비아폰을 사용하다가 김용현 출석 전에 반납했다고 하는 네. 2월 달 기사가 있습니다. 9개월 전 기사.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왜 2번째 비아폰을 줬지? 계엄 뒤에? 직후에? 계엄 직후에 하려고 했던 짓이 또 있었나 보다. 전 그렇게 의심했는데 노상원의 존재 자체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계엄의 검은 기획자였어요. 네. 근데 노상원과 김건희가 계엄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김건희가
노상원과 첫 번째, 두 번째 비아폰으로 통화한 게 확인이 되면 빼박이죠. 또 한 갈래는 저는 김태효 차장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뭔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짐작하는데 박선원 의원이 김태효 안보실차장 계엄 공작팀 꾸렸다면서 특검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공작팀의 멤버 첫 번째 인사가 2022년 8월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2022년 8월에. 그러면 계엄과 관련된 네. 계획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김태효 차장 아닌가? 계엄과 관련 있는 공작팀의 첫 번째 인사를 2022년 그러니까 취임하자 3개월 후에 첫 번째 했다면 김태효 차장은 안 그래도 핵심 이너서클로 분류됐었는데 계엄 관련 계획을 가장 먼저 알았던 건 김태효 차장 아닌가? 저는 그래서 김태효 전 차장이 체포명단 작성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오래전부터 저는 제기해 왔었는데 왜냐하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방첩사령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소속 여당 당대표를 마음대로 체포 못합니다. 100만 번도 더 얘기했지만 그리고 며칠 전 저희 방송에 나왔던 1호시사 오혁진 기자가 HID 요원 취재를 통해서 노상원으로부터 한동훈 사살 지시를 HID 요원들이 받았다는 것도 확인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날 판교에 계셨던 HID 요원 세네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과거에 이제 공장장님께서 주장하셨던 한동훈 사살설 예. 그거 자기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더라고요. 지시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문 사령관? 아닙니다. 그럼요. 노상원? 네, 노상원입니다. 한동훈 작업. 예, 맞습니다. 네. 야. 한동훈 체포해서 죽일 생각이었던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국방장관이 혼자 결정합니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급이다. 대통령급 2명이잖아요.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중에 저는 김건희 씨가 결정한 거라고 계속 추정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 명단들은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여인영 전 사령관이 방첩사 요원들 그날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았다라고 자기 죄를 덜어보려고 증언한 그날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증언이라고 본 대목이 같이 등장했는데 여인영 메모에서 김현지, 강기현, 이석기, 정진상 네 사람 이름이 체포명단에 등장한다는 게 처음 거론되거든요. 이거 언론에서 별로 주목 안 하던데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증인은 11월 4일 19시 12분경에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라는 이름을 메모한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네. 증인은 군검찰에서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는 이재명의 측근들 이름입니다. 이들은 장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저 질문은 변호인단이 한 건데 특검이 아니라 저렇게 질문한 취지는 그 명단은 평소에 김용현 장관이 문제 있다는 사람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네. 저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네 사람 중에 강하나가 아는 사람 있어요? 김현지 실장, 정진석, 이석기 의원님도 뉴스에서. 오케이. 네. 자, 김현지 실장은 이전에는 몰랐죠. 네. 최근에 뉴스 때문에 최근에 알았고 많이 강 의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죠. 네. 정진상은 뉴스에 좀 본 것 같죠. 네. 이분이 그나마 알려진 대통령 측근이고 오래된 그리고 이석기 이건 오래되는 네. 크게 보도됐던 네. 그죠? 통진당. 자 여기서 강 의원, 김현지 두 분 일반인들은 몰라요. 네.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은 정말 최근에 크게 보도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가 딴지일보를 1998년에 창간하고 그때부터 정치인들 만나고 인터뷰하는데 저도 김현지 실장은 최근 국힘이 미친 듯이 거론하기 전까지는 이름만 한두 번 들어봤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이 바닥에 27년 있었는데. 그런데 김용현이 안다고? 어떻게 안다는 거야? 더욱 이상한 것은 이재명 특보 강의원은 그 이재명 특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좌진 소위 이재명 측근하고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 받았던 통진당 소속 의원이 왜 함께 이름이 있죠? 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이름이? 최근에 국힘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단체가 경기 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 고로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계파다. 이런 얘기를 사실 기사를 잘 찾아보지 않은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주장해요. 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 시절 운동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은 도대체 김현지와 이석기를 어떻게 엮은 거냐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석기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전 의원이라는 분하고 네.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같은 계파라는 내용은 없고 범죄 혐의도 없었어요. 그냥 식사하는 인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종북 세력으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엮을까? 온갖 줄기를 찾다가 이재명을 경기동부연합과 이렇게 해서 엮어버릴 수가 있겠다고 하는 공작을 계엄 준비팀이 기획한 정황이다. 그 흔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성공했다면 저는 그날 네. 북한이 저를 구하다가 제가 죽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제가 당시 전에 듣기로는 제가 잡혀가는 것을 인민복을 입은 HID가 공격해서 제가 죽어요. 그때 한동훈 대표도 같이 죽어요. 제 산날이 같은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잖아요. 네. 당일 바로 죽이지 않고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어야죠.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 인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계엄의 정당성이 또 확보되지.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엄 첫마디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어요. 일거에 척결당하는 뉴스가 막 쏟아졌을 텐데 그때 써먹으려고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그걸 지금 다시 꺼내가지고 최근 김현지 실장을 향한 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기획한 세력과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함께 움직인다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그런데 이런 명단을 김건희 씨가 혼자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재판 이석기 전 의원 재판에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다는 게 이름이 등장한 김현지 이름이 등장한 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선수가 붙어서 기획한 거예요. 선수가 이런 거 잘 그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기획한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 성격도 이런 명단은 누군가 의논해서 하는 그러니까 명단이 아니어도 이런 어려운 사안은 누군가 의논합니다. 상대가 무속인이기도 하고 이너서클 김태호 전 차장과 같은 사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오늘. 대충 내용은 전달되고 있다고 봐요. 네. 발음은 꼬이지만. 자, 언론이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뉴스들은 그냥 언론에서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제가 보다가 이건 것 같다라고 생각한 대목을
김건희의 내란 관여 수사 후속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내란 관여 김건희 내란 관여 수사를 하지 않고 내란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자 한덕수 전 총리 특검 구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방조와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5년. 자 이거 구형 영상 잠깐 봅시다. 피고인의 경우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국무회의 위회관 작출, 사후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소장 변경했는데, 근데 특검은 내란 방조로 처음에 기소했고, 그거를 추가하라고 했는데 그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어느 한쪽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내란 방조로 판결하거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판결하거나.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보고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높게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죠. 물론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150년이지만 그렇게는 우리 법 체계상 불가능하니까 최소 20년 이상 가야 되지 않냐 싶지만 제 의견은 법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잠시 후 법조 출신 의원들과 이 사안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선고는 언제 한답니까? 내년 1월 21일 2시에 1심 선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종사자 재판 중에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네. 가장 빨리 지금 선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만이거든요. 3개월 만에. 원래 이런 중대한 국사 사건은 이렇게 신속 집중 심리해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때도 그랬고 12.12 때, 12.12 재판 때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브라질 보우소나로 윤석열과 비슷한 쿠데타를 준비했었어요. 네. 실행까지 못 갔거든요. 네. 준비까지만 했는데 윤석열보다 늦게 재판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대법까지 끝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선고 나왔죠. 네, 9월 2일 날부터 재판을 시작했는데 1심 재판부가 지난 9월에 27년형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이라니요. 지난 9월 1심 재판부가 27년형을 27년은 며칠 전에 선고한 거 아니에요? 체포를 며칠 전에 했고요. 25일 날 앞뒤가 안 맞잖아. 복역이 됐는데 선고가 며칠 전에 체포했는데 9월 달에 27년을 선고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 법민정. 네. 그게 아니고 9월 달에 대법 재판이 시작됐는데 네.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27년 선고가 나왔죠. 자, 제가 그렇게 하고 본 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읽었나 봐. 네. 네, 간단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까지 다 끝났어요. 네. 저기는. 그래서 27년은 선고됐어요. 네. 내란과 같은 중대한 국사사건 국사재판을 지기현 판사처럼 김영현 변호사 온갖 억지를 다 들어주고 1년 넘게 질질 끌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기현 판사와 함께 내란 재판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영상과 함께 재수한 데서 욕을 먹을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자, 김건희 특검 관련 소식 어제 새로 나온 게 유경옥 전 행정관이 처음 공판 증인 출석해가지고
샤넬 가방 건진 거라고 했던 진술은 시켜서 한 거짓말이라고 인정했네요. 네, 김건희 씨가 건진 심부름 해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했네요. 그렇습니다. 건진 법사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건진은 전달했고 받았다는 확인도 김건희 씨한테서 받았다 주장했거든요. 네. 그렇죠? 건진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통일교가 준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모두 전달을 했고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데 네.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가서 교환까지 했고 기록도 있고 그걸 기억하는 점원도 있고 빠져나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인정한 것 같고 그라프 목걸이는 지금 건진하고 김건희하고 지금 중간에 신부라는 사람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물증도 없고 이거는 그냥 끝까지 안 받았다고 우기자. 그러니까 유경옥 행정관이 샤넬을 인정하고 목걸이는 부인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정해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유경옥 행정관이 하나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 게 왜냐하면 유경옥 전 행정관 말대로라면 건진은 네. 그라프 먹거리를 통일교와 김건희 몰래 중간에서 꿀꺽했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았다. 네. 그러면 통일교에서는 왔고 건진까지는 왔는데 자기가 전달 안 했으면 중간에 꿀꺽했다는 거잖아. 건진이. 근데 통일교 윤 본부장과 김건희 씨는 건희2라는 전화번호로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네. 통일교 윤 본부장이 김건희 씨한테 선물 잘 받았냐고 물어보면 어쩌려고 그걸 중간에 건진이 꿀꺽합니까? 통일교와 대통령 부인을 뭐하러 겨우 목걸이 하나 때문에 속입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래서 저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결이 오늘 있는데 거부하기로 네. 했다. 오늘 몇 시하죠?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데 자 여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44초까지 들을 시간은 안 되니까 예 이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을 정당 해산 대상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김용현 변호인 이인에 대한 조사에 변호인이 착수했나요? 그렇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서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5단계거든요. 견책이 제일 낮은 건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직 여기서부터 중징계인데 한시적으로 이제 변호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게 영구제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해서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정도 가야지 이거 근절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주목 대상이네요. 자, 오늘 둘 다 약간 헤맸는데 예. 일단 이 정도면 무사히 마친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